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의 경우 마트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서울시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인데요. 대관람차 등 한강변 곳곳에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은평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은평구는 구비를 포함해 총 1억여 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관람차 등 한강변 곳곳에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일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관람차 서울링 입지로 선정된 상암동 하늘공원입니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대관람차는 고리형 디자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하루 10,000명 이상이 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발고도 96m인 하늘공원에 지름 180m의 서울링은 해발 높이 276m로서 263m인 63빌딩보다 높아 서울 남서측에 사방 어디든 잘 보이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망 명소를 확대하는 등 한강변 곳곳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일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많은 시설물들이 한강 주변으로 들어가면서 명실공히 문화와 예술을 한강변에서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컨셉이 되겠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자연과 공존, 편리한 이동, 문화, 변화와 활력을 주제로 4개 사업별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숲과 정원을 확대하고 자연형 캠핑장과 물놀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나들목과 보행교 등 접근 시설을 확충합니다. 보행교로 바뀌는 잠수교는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또 강남북을 이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곤돌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신월 이동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건축비 산정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공사 측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현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송득범 부동산 건축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담이 발생한다면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네, 보통은 최초의 계약 시점과 공사 시점이 차이가 나고 그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 등에서 특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따라서 해당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착공 전까지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상적으로 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물가 상승 조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총 299세대인데요. 건설사 측이 100억 원 안팎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를 봤을 때 증액 비용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건설사는 통상적으로 시공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해당 현장의 전체 면적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299세대의 다소 소규모 단지에서 100억 원의 인상을 요구했던 것은 건설사가 손해를 보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에도 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추후 갈등이 마무리된 후에 이 일반 분양자들이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해당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 지연과 관련해서 당초 분양계약에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추후에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공사가 준공 후에 입주를 지연시키는 사정은 천재지변 등의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비 인상 갈등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점을 예견해서 도급 계약서에 착공 전까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는 도급 계약서에 없는 시공비 상승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입주 방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도급 계약서에 시공비 상승 기준에 관한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위약벌 조항이 부과된다든지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가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는 서울 복지타운에서 정식 조직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사업 확대를 선언했는데요. 센터는 고립가구와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등 24시간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협력기관을 10개 더 늘려 3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평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유일합니다. 은평구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5,500만 원과 구비 5,5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이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올해 도시농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3대 분야 10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도시 텃밭 조성, 안양천 키친가든, 반려식물 관리 서비스, 꼬마 농부 체험 프로그램 등인데요. 이외에도 양천구는 지역 곳곳에 테마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10월 중 텃밭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네,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으로 지역의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두세 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 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은평구가 몽골 셀렌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4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몽골 셀렌게와 자매 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 지자체는 몽골 국회의원이 은평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셀렌게 관계자가 은평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꾸준한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가 동반자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민관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이달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래 장소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장마철과 혹서기, 혹한기 등 회복이 어려운 시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제한하는데요. 또 체중이 2kg 미만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길고양이도 동물 복지를 고려해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성화 수술 신청은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전화하거나 양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상담 코너에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이란 제목으로 연락처와 길고양이 발견 장소, 개체 수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양천구의 올해 중성화 수술 목표는 520마리입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주택 보증금을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리고 전세 보증금 상한 기준도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 기준도 최대 20%포인트 완화하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